선영은 찬 바람이 스며드는 이른 아침,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어요. 쌀을 씻는 손끝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죠. 이혼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 학교 가요. 12살 딸 은지가 가방을 메고 나왔어요. 선영은 도시락을 건네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조심히 가, 우리 은지야. 은지가 나간 후 시아버지 정수가 거실에서 신문을 펼쳤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는 모습이 위압적이었죠. 선영은 조심스럽게 아침상을 차렸어요. 아버님, 진지 드세요. 정수는 고개도 들지 않고 젓가락을 들었어요.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죠. 결혼할 때는 상냥했던 시아버지가 아들이 바람을 피워 이혼하고 나서부터는 냉랭해졌어요. 마치 모든 게 선영 탓인 것처럼요. 누나 아침이야? 시동생 수혁이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나타났어요. 38살의 수혁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채 이 집에서 살고 있었죠.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그는 늘 늦게 들어와서 늦게 일어났어요. 응, 빨리 씻고 와. 씻기 전에 수혁이 선영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묘한 구석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형수를 챙기는 마음이려니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뭔가 달랐죠. 선영은 그 시선을 피하며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참, 선영아. 정수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이제 슬슬 내 갈 길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니? 선영의 손이 멈췄어요. 접시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죠. 아버님, 은지가 아직 어려서. 은지는 우리 핏줄이니까 우리가 키우면 되고, 넌 이제 남이잖아. 차가운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선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수혁이 거실로 나와 앉으며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누나가 어디 갈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냥 여기서 지내면 되잖아요. 수혁의 말에 정수가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어요. 내가 무슨 상관이야?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하지만, 됐어, 수혁아. 선영이 말을 막았어요.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어요. 41살의 이혼녀가 딸 하나 데리고 어디로 가겠어요?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죠. 점심을 준비하고 빨래를 널고 저녁을 차리는 동안 선영은 계속 그 말을 되뇌었어요. 남이라는 게 뭘까? 15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남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저녁 식사도 조용히 지나갔어요. 은지가 숙제를 하러 방에 들어가고 정수는 TV를 보러 갔어요. 수영만 혼자 부엌에 남아 선영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누나, 응? 신경 쓰지 마.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야. 선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버님이 틀린 말씀하신 건 아니니까. 그래도 수혁이 다가와서 선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지만 선영은 몸을 피했죠. 괜찮아, 수혁아. 이제 자. 밤이 깊어가자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정수의 코 고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은지도 깊이 잠들었죠. 선영은 잠이 오지 않아 부엌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밤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보였죠. 이 시간만큼은 아무도 선영을 재촉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도 선영을 판단하지 않았죠.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선영은 깜짝 놀라 돌아봤죠. 수혁이 물을 마시러 나온 거였어요. 누나도 잠 안 와? 응, 좀 답답해서. 둘은 말없이 서 있었어요. 부엌의 작은 전등 불빛 아래서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죠. 수혁은 그런 선영을 바라보며
뭔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어요. 먼저 들어가 수혁아. 누나는 조금 더 있다가 들어갈게. 수혁이 방으로 들어간 후 선영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 집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밤만큼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죠. 며칠 후 새벽 1시 선영은 또다시 잠들지 못하고 부엌으로 나왔어요. 요즘 들어 잠이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죠. 정수의 차가운 시선과 은지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실크 잠옷 차림으로 냉장고 문을 열고 차가운 물을 마시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선영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어차피 수혁이 물 마시러 나온 거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따뜻한 손이 선영의 허리를 감쌌어요. 아! 선영은 깜짝 놀라 돌아서려 했지만 그 손이 더 단단히 그녀를 붙잡았어요. 나야. 놀라지 마. 수혁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톤이었죠. 낮고 거친 목소리에 선영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수혁아, 뭐 하는 거야? 선영이 몸을 빼려고 했지만 수혁은 놓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서 선영의 목덜미에 숨을 내쉬었죠. 누나, 요즘 힘들어 보여.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왜 안 돼? 우리 둘 다 외로운데. 수혁의 말에 선영의 몸이 굳어졌어요. 그동안 혼자 견뎌온 외로움이 한순간에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이건 아니었어요. 놓아줘, 수혁아. 누나도 알고 있잖아. 우리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거. 수혁의 손이 선영의 팔을 타고 올라왔어요. 선영은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걸 느꼈지만 동시에 무서웠죠. 아버님이 깨시면 어떡해? 안 깨요. 아버지는 한번 주무시면 아침까지 안 일어나셔. 수혁이 선영을 돌려 마주보게 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이 뜨겁게 빛나는 게 보였죠. 선영은 숨이 막혔어요. 수혁아, 정말 이러면 안 돼. 우리는 뭐, 남남이야? 그런데 왜 매일 밤 여기서 만나고 있는 거야? 수혁이 선영의 뺨을 살짝 어루만졌어요. 그 순간 선영의 이성이 흔들렸죠.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따뜻한 손길을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누나, 나 진짜 누나가 좋아. 형이 바보같이 누나를 버렸지만 난 아니야. 수혁아.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자신이 부끄러웠죠. 그때 위층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영과 수혁은 화들짝 놀라며 떨어졌죠. 누가 아래 있나? 정수의 목소리였어요. 선영은 급하게 수혁을 밀어냈어요. 아버님, 저예요. 물 마시러 나왔어요. 이 밤중에 뭔 소리가 나던데? 아, 그게. 제가 컵을 떨어뜨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수혁은 재빨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선영은 가슴을 쓸어내렸죠. 조심해라. 은지 깨울라. 네, 아버님. 정수가 다시 방으로 들어간 후 선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방금 전 일이 꿈인 것 같았지만 아직도 몸에 남아있는 수혁의 체온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어요. 수혁과 마주치는 게 어색할 것 같았거든요.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은지가 비비며 나왔어요. 그냥 잠이 일찍 깼어. 엄마 얼굴이 빨개. 열 있어? 은지가 선영의 이마에 손을 대자 선영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야, 괜찮아. 빨리 씻고 와. 수혁이 거실로 나왔을 때 선영은 일부러 부엌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혁의 시선이 계속 부엌 쪽을 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수혁아,
어서 앉아. 정수가 말했어요. 네, 아버지. 식탁에 앉은 수혁이 선영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어젯밤의 뜨거움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선영은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누나, 국 좀 더 줘. 수혁이 그릇을 내밀자 선영은 어쩔 수 없이 다가갔어요. 국을 떠주는 동안 수혁의 손이 살짝 선영의 손을 스쳤죠. 뜨거워, 조심해. 수혁의 말에 담긴 의미를 선영은 알 수 있었어요. 그건 단순히 국이 뜨겁다는 말이 아니었죠. 하루 종일 선영은 집중할 수 없었어요. 빨래를 널다가도 청소를 하다가도 계속 어젯밤 일이 생각났거든요. 수혁의 따뜻한 손길과 거친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저녁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수혁이 다가와서 접시를 건네주었어요. 고마워, 수혁아. 누나. 응? 어젯밤. 미안해. 수혁이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것 같았죠. 괜찮아. 잊어버리자. 정말 잊을 수 있어? 수혁의 질문에 선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잊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설렘과 떨림을 다시 느끼고 싶었죠. 그날 밤 선영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들 수 없었어요. 수혁이 다시 나올까봐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죠.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어요. 결국 선영은 잠옷을 다시 입고 부엌으로 나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정말로 수혁이 거기 서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 누나가 나올 거라는 걸. 수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선영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죠. 수혁아, 이번엔 놓지 않을 거야, 누나. 수혁의 말에 선영은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냉장고에 등이 닿자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죠. 수혁아, 우리 진짜 이러면 안 돼. 왜? 누나도 원하고 있잖아. 어제처럼 또 여기 나온 걸 보면 수혁이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선영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동시에 온몸이 떨렸죠. 이런 자신이 부끄럽고 무서웠어요. 우리 둘 다 어른이야, 누나. 그리고 수혁이 선영의 귀에 속삭였어요. 누나가 얼마나 외로운지 나는 알고 있어. 그 순간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수혁 말이 맞았거든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디기엔 너무 힘들었어요. 울지 마, 누나. 내가 있잖아. 수혁이 선영의 눈물을 닦아주려 손을 뻗었을 때 갑자기 위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은지였어요. 엄마, 엄마 어디 있어? 선영은 재빨리 수혁을 밀어내고 계단 쪽으로 대답했어요. 여기 있어, 은지야. 엄마, 나 무서워. 악몽 꿨어. 은지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혁은 급하게 뒷문 쪽으로 숨었죠. 무슨 꿈 꿨어? 선영이 은지를 안아주며 물었어요. 엄마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꿈이었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너무 무서웠어. 선영의 가슴이 찔렸어요. 아이가 엄마의 변화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바보야, 엄마가 어디 가겠어? 항상 은지 곁에 있을 거야. 정말? 정말이야. 은지를 다시 재우고 내려온 선영은 부엌이 텅 비어 있는 걸 보고 안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아쉬움도 느꼈죠. 다음 날부터 수혁의 태도가 더 대담해졌어요. 아침에 세수하러 가는 길에 선영과 마주치면 일부러 몸을 스쳤고 밥을 먹을 때도 계속 선영을 바라봤죠. 수혁아, 왜 자꾸 누나만 쳐다보냐? 정수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아, 그냥 누나가 요즘 좀 야위신 것 같아서요. 야윈 게 무슨 상관이야? 어른들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내 일이나 잘해. 정수의 목소리에서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선영은 불안해졌죠. 오후에 빨래를 널고 있는데
수혁이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어요. 누나 혼자 있어? 응, 은지는 학교 갔고 아버님은 경로당에 가셨어. 수혁이 선영 뒤로 다가와서 빨래를 널고 있는 선영의 손목을 잡았어요. 수혁아, 누가 볼라? 아무도 없어. 우리 둘뿐이야. 수혁이 선영을 돌려 마주보게 했어요. 대낮에 햇살 아래에서 보는 수혁의 얼굴이 더 간절해 보였죠. 누나,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매일 밤 누나 생각만 해. 수혁아, 이게 사랑인 것 같아, 누나. 내가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야. 수혁의 고백에 선영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내 현실로 돌아왔죠. 사랑이라고? 우리가? 왜 안 돼? 나이 차이 별로 안 나고 우리 둘 다 혼자잖아.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야. 시누이하고 처남 사이라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지. 수혁이 선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선영은 그 따뜻함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걸 느꼈죠.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수가 일찍 돌아온 거였어요. 할아버지 오신다. 선영과 수혁은 급하게 떨어졌어요. 선영은 다시 빨래를 널기 시작했고 수혁은 담배를 피우는 척했죠. 수혁이 벌써 왔나? 정수가 들어오며 물었어요. 네, 일이 일찍 끝나서요. 정수의 시선이 선영과 수혁 사이를 오갔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녁 먹고 은지가 숙제를 하러 올라간 후 정수가 수혁을 불렀어요. 수혁아, 너 요즘 이상하다. 뭐가요, 아버지? 선영이한테 자꾸 관심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라. 수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 형수야, 아무리 이혼했어도 함부로 생각하지 마. 아버지, 저는 그냥이 뭐가 그냥이야? 내가 다 보고 있다. 조심해라. 그날 밤 선영은 수혁이 나올까봐 부엌에 나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는데 문틈으로 종이 한 장이 들어왔어요. 선영은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수혁의 글씨였죠. 누나, 아버지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내일 밤에도 부엌에서 기다릴게. 우리 이야기 끝나지 않았잖아. 선영은 그 메모를 읽고 또 읽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불안했죠. 정수가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자신이 그 메모를 찢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베개 밑에 조심스럽게 숨겨두었죠.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정수의 시선이 계속 따라다니는 게 느껴졌거든요. 엄마, 왜 이렇게 조용해? 은지가 물었어요. 조용하긴 뭐가 조용해? 요즘 엄마 뭔가 달라. 그리고 삼촌도 이상해. 아이의 예민한 감각에 선영은 깜짝 놀랐어요. 뭐가 이상해? 삼촌이 엄마만 자꾸 쳐다봐. 그리고 할아버지는 계속 화나신 것 같아. 선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12살 아이도 느낄 정도로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였죠. 그날 저녁 수혁은 선영을 직접 불렀어요. 누나, 잠깐 밖에 나와봐. 왜? 할 말이 있어. 정수가 TV를 보고 있고 은지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선영은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갔죠. 수혁아, 이러면 정말 안 돼. 누나, 나 결심했어. 뭘? 아버지한테 다 말할 거야. 내가 누나를 좋아한다고. 선영은 깜짝 놀랐어요. 미쳤어? 그럼 우리 다 끝나는 거야.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거지. 우리가 정식으로 만날 수 있게. 수혁아,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 하지만 수혁의 눈빛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어요. 선영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걸 느꼈죠. 그날 밤 11시
선영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수혁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아버지한테 다 말할 거야. 정말 그럴까요? 그럼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거잖아요. 시계 바늘이 자정을 넘어갔어요. 선영은 결심을 했어요. 수혁을 말려야 한다고. 그런 무모한 짓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해야겠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정수의 방에서는 여전히 코 고는 소리가 들렸고 은지도 깊이 잠든 것 같았죠. 부엌으로 내려가니 정말로 수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의 실루엣이 보였죠. 알고 있었어. 누나가 올 거라는 걸. 수혁아, 아까 한 말. 진짜야? 응.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수혁이 선영에게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선영이 피하지 않았죠. 그럼 우리 모두 망가져. 아버님이 얼마나 화내실지 생각해봐. 그래도 상관없어. 누나와 함께라면. 수혁의 손이 선영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선영은 눈을 감았죠. 이런 자신이 싫었지만 동시에 이 순간이 너무 달콤했어요. 누나도 나를 좋아하잖아. 솔직해져. 수혁아, 말해봐, 누나. 나한테 마음이 없어? 선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수혁에게 끌리고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죠. 대답이 없으니까 있다는 거네. 수혁이 선영을 안았어요. 선영은 처음에는 밀어내려고 했지만 점점 그의 품에 몸을 맡겼죠. 누나, 이번 주말에 아버지 경로당 여행 가시잖아. 은지도 친구 집에서 자기로 했고, 그게 왜 우리만의 시간이 생기는 거야. 수혁의 말에 선영의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죠. 수혁아, 우리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난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그때 수혁이 선영의 입술에 입맞춤을 했어요. 선영은 깜짝 놀랐지만 밀어내지 못했죠. 너무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따뜻함이었거든요. 입맞춤은 길게 이어졌어요. 선영은 정신이 아득해졌죠.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어요. 누나 사랑해. 수혁의 고백에 선영은 눈물이 났어요. 언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걸까요? 하지만 그 순간 선영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고개를 돌려보니 거실 모서리에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CCTV였어요. 선영은 갑자기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언제부터 거기에 카메라가 있었던 거죠? 수혁아, 저기. 카메라가. 수혁도 그제야 눈치채고 돌아봤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언제부터 저게 있었지? 몰라. 아버님이 언제 설치하신 거지? 두 사람은 급하게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키스하는 장면이 다 녹화됐을 거예요. 어떻게, 수혁아? 일단 침착하자. 아버지가 확인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게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정수가 아침상을 받으며 선영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죠.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아버님, 진지 드세요. 정수는 대답 없이 젓가락을 들었어요. 수혁이 나와서 앉으니 더욱 어색해졌죠. 수혁아, 네, 아버지. 어젯밤에 뭐 했니? 수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냥 일찍 잤는데요. 일찍 잤다고? 그럼 새벽에 부엌에서 뭐 했지? 선영과 수혁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수가 확인한 거였어요. 아버지, 그게. 입 닥쳐. 정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선영은 깜짝 놀라 접시를 떨어뜨렸죠. 뭔 소리예요? 은지가 급하게 내려왔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은지야.
올라가 있어. 하지만 할아버지가 소리를 올라가라고. 정수의 고함에 은지는 무서워하며 다시 올라갔어요. 선영은 가슴이 아팠죠. 선영아, 네 아버님,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 정수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아버님, 저는 그의 손잡은 손으로 내 밥을 차렸더군. 정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선영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아버지, 누나는 잘못이 없어요. 제가, 너도 입 닥쳐. 이 집에서 그런 추잡한 짓을. 정수가 일어서며 수역을 노려봤어요. 아버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무슨 오해야? 선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당장 짐 싸서 나가. 아버지, 너 말고 선영이 말이다. 선영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아버님,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내가 이런 치욕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그때 은지가 다시 내려왔어요. 엄마,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은지가 울고 있는 선영을 보고 당황했어요. 은지야, 엄마가 뭘 잘못했어? 할아버지가 왜 엄마한테 화내세요? 은지가 정수에게 따져 물었어요.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돌렸죠. 은지야, 엄마가 설명해 줄게. 싫어. 나는 여기서 엄마랑 계속 살 거야. 은지가 선영을 꼭 안았어요. 선영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오후에 은지가 학교에 간 사이 정수가 다시 선영을 불렀어요. 선영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말 수혁이와 그런 사이냐? 선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부정할 수도 없었고 인정하기도 어려웠죠. 대답 없는 걸 보니 맞는 모양이군. 아버님, 내일까지만 있어라. 모레는 짐 싸서 나가고. 은지는요? 은지는 내가 키운다. 너 같은 엄마 밑에서 클 수는 없어. 선영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딸마저 잃게 되다니. 그날 밤 수혁이 선영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누나, 미안해.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 누나, 우리 같이 나가자. 은지도 데리고. 말도 안 돼. 은지한테 무슨 죄가 있다고. 선영은 절망했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마지막 아침상을 차렸어요.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죠. 은지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엄마, 왜 이렇게 눈이 부었어?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학교 가. 엄마가 이상해. 어제부터 계속 울고. 은지야, 학교 늦어. 선영은 은지를 재촉해서 보냈어요. 아이와 마주보고 있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정수는 아침도 거르고 일찍 나갔어요. 선영을 마주보기 싫어하는 것 같았죠. 수영만 혼자 남아서 어색하게 밥을 먹었어요. 누나, 정말 미안해. 그만해, 수혁아.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누나, 내가 책임질게. 우리 같이. 그만하라고. 더 이상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 선영이 소리를 지르자 수혁은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었죠. 오후에 선영이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옆집 박춘자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선영아, 무슨 일이야? 어제 집에서 소리가 나던데.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아무것도 아니긴. 내가 이렇게 눈이 부을 리 없잖아. 박춘자 할머니는 70 중반이지만 동네 일에는 누구보다 밝았어요. 선영은 어쩔 수 없이 이사 간다고만 말했죠. 이사? 갑자기 왜?
그냥 독립하려고요. 독립이 무슨, 설마 정수 영감이 쫓아내는 거야? 할머니의 예리한 눈빛에 선영은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나가려는 거예요. 거짓말 마라. 내가 보기엔 할머니가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혹시 수혁이 그놈이 또 그런 짓 한 거야? 네, 또요? 선영은 깜짝 놀랐어요. 또라는 말이 신경 쓰였거든요. 아, 내가 실수했네. 할머니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어요. 할머니, 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선영은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할머니, 제발 말씀해 주세요. 수혁이가 전에도 뭔가 했던 거예요? 박춘자 할머니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선영아, 너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뭐요? 수혁이 그놈 예전에도 며느리 건드렸다가 집안 쑥대밭 된 거야. 선영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며느리요? 제 전남편 부인 말씀이세요? 그래. 미영이 말이야. 그 애가 왜 갑자기 이혼하고 나갔는 줄 알아? 선영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어요. 전 남편의 첫 번째 부인 미영이 갑자기 이혼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그때도 정수 영감이 화를 내긴 했지만 결국 수혁이 편을 들었어. 아들이니까. 그래서 미영이만 쫓겨나고 말았지. 그럼 수혁이가 저한테 한 것도 그런 거지. 그놈은 원래 그런 놈이야. 가족 여자들만 노리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모든 게 이해됐어요. 수혁이 처음부터 자신을 노렸다는 것, 사랑이 아니라 습관적인 행동이었다는 것. 할머니, 그럼 수혁이가 다른 일도 했나요? 할머니가 주위를 살피고 더 조용히 말했어요. 2000년도에 사촌 누나한테도 그런 짓 했다가 경찰서 갔던 거 알아? 경찰서요? 친족 간 강제추행으로 고발당했어. 그때 집행유예 받았지. 선영은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그럼 제가 바보였던 거네요. 바보가 아니라 몰랐던 거지. 정수 영감이 그런 이야기 숨기고 있으니까. 선영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던 수혁의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수혁이 일찍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박춘자 할머니는 급하게 일어섰죠. 선영아, 조심해라. 그리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할머니가 나간 후 수혁이 다가왔어요. 누나, 누구 왔다 갔어? 수혁아, 너 미영 언니한테도 그랬지? 수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그럼 정말이구나. 사촌 누나한테도 그랬고. 수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들통난 거였죠. 너 그때 경찰서도 갔었지? 집행유예 받고. 누나, 그건 뭐야? 다 과거 일이라고? 그럼 나한테 한 것도 그냥 습관이었던 거야? 선영이 소리를 지르자 수혁이 당황했어요. 아니야, 누나는 달라. 진짜 사랑해. 사랑? 웃기지 마. 너는 그냥 가족 여자들한테만 그런 짓 하는 변태야. 선영의 말에 수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누나도 좋아했잖아. 싫었으면 왜 매일 밤 부엌에 나왔어? 나는 몰랐어. 내가 그런 놈인 줄. 지금 와서 모르는 척하지 마. 누나도 원했으면서. 수혁의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다정한 시동생이 아니었죠. 그때 정수가 들어왔어요. 집안의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인상을 찌푸렸죠. 뭔 소리가 이렇게나? 아버지, 누나가. 닥쳐. 정수가 수혁을 제지했어요. 선영아, 짐 다 쌌어? 아버님,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뭘?
수혁이가 미영 언니한테도 그런 짓 했다는 거 아셨죠? 정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니잖아요. 사촌 누나한테도 그랬고, 심지어 경찰서까지 갔었잖아요. 정수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죠. 알았다면 뭐가 달라졌겠어? 어차피 너도 좋아했잖아. 선영은 허탈했어요. 정수도 다 알고 있으면서 자신만 바보로 만들었던 거였어요. 그때 은지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나왔어.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은지가 어른들의 표정을 보고 멈춰 섰어요. 은지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 엄마가 이 집을 떠나야 해. 왜, 왜 갑자기?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나도 같이 갈 거야. 안 돼, 은지야. 넌 여기서. 싫어. 엄마 없으면 나도 싫어. 은지가 울면서 선영을 붙잡았어요. 선영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은지를 안고 울었죠. 엄마, 우리 다른 데 가서 살자. 여기 말고. 결국 선영은 결심했어요. 은지를 데리고 나가기로요. 아무리 힘들어도 딸과 함께 살겠다고. 좋아, 은지야. 우리 함께 나가자. 정수가 펄쩍 뛰었어요. 안 돼. 은지는 내가 키운다고 했잖아. 아버님, 은지는 제 딸이에요. 제가 데리고 갈 거예요. 법정에서 보자. 정수가 소리쳤지만 선영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진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당당해졌거든요. 그날 밤 선영과 은지는 짐을 쌌어요. 많지 않은 짐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었죠. 다음 날 새벽 선영은 은지와 함께 집을 나왔어요. 작은 여행 가방 2개가 전부였죠. 정수는 끝까지 막으려 했지만 선영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어요. 엄마, 우리 어디로 가? 은지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일단 모텔에서 며칠 지내고 고시원을 구해볼 거야. 고시원이요? 거기서 둘이 살 수 있어요? 힘들겠지만 해봐야지. 엄마가 취업하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어요. 41살의 경력 단절 여성이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며칠 후 선영은 박춘자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 그때 미영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수혁이가 그런 짓 한다는 걸. 그 애도 처음에는 모르고 있었지. 그런데 하루는 새벽에 깨어보니까 수혁이가 침실 문 앞에 서 있더래. 선영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침실 문 앞에요? 응.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는데 그 사람도 믿지 않았대. 친동생이 그럴 리 없다고. 그럼 어떻게 드러났어요? 박춘자 할머니가 주위를 살피고 더 조용히 말했어요. 미영이가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어. 방 앞에서 수혁이가 뭐라고 하는지 듣기 위해서. 녹음기요? 그래.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 형수 이름 부르면서 온갖 더러운 말을. 선영은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녹음 파일을 남편한테 들려줬는데 그제야 믿더래. 하지만 가족 망신이라고 조용히 하자고 하더라고. 그럼 미영 언니가 먼저 이혼을 요구한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정수 영감이 오히려 미영이를 유혹했다고 우기더라고. 어이가 없어서. 선영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도 똑같은 상황에 처한 거였잖아요. 할머니, 그럼 사촌 누나 일은 어떻게 됐어요? 그건 더 심각했어. 그 누나가 18살 때 일이었거든. 18살이요? 응.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올라와서 이 집에서 며칠 지냈는데
그때 수혁이가 그런 짓을 한 거야. 선영은 소름이 돋았어요. 미성년자에게까지 그런 짓을 했다니. 그래서 그 누나 부모가 경찰서에 신고한 거야. 그때는 정수 영감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 그런데 집행유예로 끝났네요. 초범이고 합의를 봤거든. 하지만 그 후로 그 집안이랑은 연락도 끊어졌어.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수혁의 패턴이 보였어요. 집안의 여성들만 노리고 들키면 가족들이 덮어주는 것을 이용하는 거였죠. 할머니, 혹시 다른 피해자도 있을까요? 글쎄, 소문으로는 몇 명 더 있다고 하던데 다들 쉬쉬하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어. 선영은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깨달았어요. 더 큰 피해를 당하기 전에 진실을 알게 된 거였거든요. 그날 밤 고시원 좁은 방에서 선영은 은지와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엄마, 우리 언제까지 여기서 살아야 해? 조금만 참아, 은지야. 엄마가 빨리 일자리 구할게. 엄마, 삼촌이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은지의 질문에 선영은 당황했어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응, 삼촌이 좋지 않은 일을 했어. 그럼 엄마가 잘못한 건 아니네. 엄마도 잘못한 게 있어, 은지야. 선영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비록 속았다고 하지만 자신도 그 상황을 즐겼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몰랐잖아. 삼촌이 그런 사람인 줄. 은지의 말에 선영은 눈물이 났어요. 딸이 오히려 자신을 위로해주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선영은 우연히 수혁의 전 직장 동료를 만났어요. 그 사람도 수혁에 대해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 사람 회사에서도 문제 많았어요. 여직원들한테 계속 접근하려고 해서. 정말요? 특히 기혼 여성들한테 유독 관심을 보였어요. 뭔가 복잡한 상황을 좋아하는 것 같았달까. 선영은 수혁의 성향을 더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는 단순히 충동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을 노리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회사에서도 잘렸어요. 성희롱 문제로. 성희롱요? 네. 한 기혼 여직원이 신고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직원도 얼마 후에 그만뒀어요. 소문이 돌면서 견디기 힘들어했대요. 선영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죠. 자신이 좀 더 강하게 거부했다면 이런 일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그날 저녁 선영은 은지가 숙제하는 모습을 보며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수혁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은지야, 엄마가 용기 있는 일을 하려고 해. 무슨 일이요? 삼촌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쁜 짓을 못하게 막는 일이야. 어떻게요?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은지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삼촌이 감옥에 가요?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안 당하잖아. 엄마, 무섭지 않아요? 선영은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무서워. 하지만 해야 할 일이야. 그날 밤 선영은 잠들지 못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하면 수혁의 죄를 입증할 수 있을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생각했죠. 박춘자 할머니가 말했던 녹음기가 떠올랐어요. 미영 언니처럼 녹음을 해보면 어떨까요? 하지만 이미 집을 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수혁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그가 자신의 과거를 인정할까요? 선영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어요. 위험한 방법이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죠. 마지막으로 수혁과 만나서 모든 걸 녹음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는 거죠. 은지야, 엄마가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 학원에서 조금 늦게까지 있을 수 있어? 네,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엄마. 선영은 딸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며 더욱 결심을 굳혔어요. 은지를 위해서라도 이 일을 끝내야 했거든요. 다음 날 저녁 선영은 작은 녹음기를 가방에 숨기고 그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죠. 은지를 학원에 보내고 온 길이었어요. 정수는 경로당에 갔고 수영만 혼자 있을 시간이었어요. 선영은 문자를 보냈죠. 수혁아, 잠깐 만나서 이야기하자. 집 앞 공원에서 금세 답장이 왔어요. 누나, 정말? 지금 갈게. 10분 후 수혁이 나타났어요. 며칠 보지 않은 사이에 수염이 자라고 초췌해 보였죠. 누나, 나 진짜 미칠 것 같았어. 매일 누나 생각만 했다고. 수혁아, 우리 진짜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 마지막이라니? 누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도 집 나가서 누나랑. 닥쳐. 선영이 소리쳤어요. 너 정말 뻔뻔하구나. 수혁이 당황했어요. 평소 선영과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누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미영 언니 일 알고 있어. 수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그럼 정말이구나. 형수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지? 누나, 그건 오해야. 그때는 오해? 그럼 사촌 누나 일도 오해야? 수혁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선영은 녹음기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계속 몰아붙였어요. 너 그때도 기억나지? 18살 누나 방 앞에서 기다리던 내 얼굴. 누나, 그건 진짜 오래된 일이고, 오래된 일이면 괜찮아? 미성년자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수혁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행히 공원에는 아무도 없었죠. 누나, 목소리 좀 낮춰. 누가 들으면 어때? 사실인데. 선영의 공격적인 태도에 수혁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맞아. 했어. 그런데 그게 뭐 어때? 뭐가 어떻다고? 다들 싫어하는 척 했지만 결국은 좋아했거든. 누나도 마찬가지고. 선영은 소름이 돋았어요. 수혁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좋아했다고? 미영 언니도? 처음엔 싫어하는 척 했지만 나중엔 내가 오기를 기다렸어. 문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누나도 알잖아. 여자들이 어떤지. 겉으로는 싫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원하고 있어. 수혁의 말에 선영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18살 누나도 그랬다는 거야? 그 애는 좀 달랐어. 어떻게 달랐는데? 수혁이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미 털어놓기 시작한 이상 멈출 수 없었죠. 그 애는 정말 싫어했어. 울면서 도망가고. 그래서 더 재미있었지. 선영은 온몸이 떨렸어요. 수혁이 완전한 사이코패스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재미있었다고?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누나도 알게 될 거야. 나랑 오래 지내다 보면. 나랑 오래 지내? 미쳤어? 누나, 우리 운명이야. 피할 수 없어. 수혁이 선영에게 다가왔어요. 선영은 뒤로 물러섰죠. 가까이 오지 마. 왜? 무서워? 하지만 누나도 나를 원하고 있잖아. 안 그랬으면 여기 나오지도 않았을 거야. 나는 너를 고발하려고 온 거야. 고발? 수혁이 웃었어요. 증거가 있어? CCTV는 아버지가 이미 지워버렸는걸. 선영은 당황했어요. 그걸 몰랐거든요. 그리고 누나도 동의했잖아. 키스할 때 밀어내지 않았으면서. 그건 뭐야? 내가 억지로 했다고? 누가 믿겠어? 수혁의 말에 선영은 절망했어요. 정말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누나, 이제 은지도 있잖아. 엄마가 고발당하면 은지는 어떻게 될까?
은지를 끌어들이지 마. 이미 끌어들여진 거야. 누나가 선택한 거잖아. 수혁이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선영이 도망갈 곳이 없었죠. 누나,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사랑해. 사랑이 그런 거야?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이 했으면서 다른 여자들은 달랐어. 누나는 특별해. 어떻게 특별한데? 수혁이 선영의 팔을 잡았어요. 누나는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해? 내가 변태라는 걸? 변태가 아니야. 나는 그냥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 거야. 수혁의 목소리에 광기가 섞여 있었어요. 선영은 정말 위험하다는 걸 느꼈죠. 수혁아, 나 이제 정말 가야 해. 안 돼. 누나 또 도망가면 안 돼. 수혁이 선영의 팔을 더 세게 잡았어요. 선영은 아픔의 소리를 질렀죠. 아야, 노아, 누나, 내 말 들어봐. 우리 진짜 행복할 수 있어. 행복? 너 같은 놈과? 선영이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수혁의 힘이 더 셌어요. 누나, 왜 이해 못해? 나는 누나만 있으면 돼. 나는 내가 죽어도 싫어. 선영의 말에 수혁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억지로라도 내 것으로 만들 거야. 그 순간 수혁이 선영을 끌어안으려 했어요. 선영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죠.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선영의 비명에 멀리서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수혁은 놀라서 선영을 놓았죠.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지나가던 시민이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혁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저를 괴롭혔어요. 선영이 소리쳤어요. 그럼 경찰을 불러야겠네요. 시민이 핸드폰을 꺼내자 수혁이 도망갔어요. 아가씨, 괜찮아요? 네, 고맙습니다. 선영은 가방 속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모든 대화가 녹음됐을 거예요. 그날 밤 선영은 고시원에서 녹음 파일을 들어봤어요. 수혁의 모든 고백이 선명하게 들렸죠. 미영 언니에 대한 이야기, 사촌 누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비틀린 심리까지. 이제 됐어. 선영은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이 녹음 파일과 함께 은지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선영이 말했어요. 은지야, 엄마가 내일 경찰서에 가. 정말요? 삼촌을 신고하는 거예요? 응. 이제 끝내야 해. 엄마 용감해요. 은지의 말에 선영은 눈물이 났어요. 딸 때문에라도 끝까지 해낼 거였어요. 그날 밤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다음 날 오전 선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서 문을 열었어요. 손에는 녹음기와 USB가 들려 있었죠. 신고하려고 왔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중년 여성이었어요. 다행히 선영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죠. 녹음 파일도 가져오셨다고요? 네, 여기 있어요. 경찰관이 파일을 재생하자 수혁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특히 사촌 누나에 대한 부분과 재미있었다는 발언은 충격적이었죠.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성추행과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과거 피해자들도 다시 연락해 볼게요. 추가 증언을 받을 수 있을지. 선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참고로 신고자 보호 조치도 취해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보복이 두려우시면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선영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봤죠. 누나가 경찰서에 갔다며? 수혁의 목소리였어요. 벌써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죠. 그래, 갔어. 그리고 모든 걸 신고했어. 미쳤어?
우리 가족인데. 가족? 웃기지 마. 너 같은 놈은 가족이 아니야. 누나, 취소해. 지금이라도 취소하면. 절대 안 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는 것도 막을 거야. 선영이 전화를 끊으려 하자 수혁이 소리쳤어요. 누나, 후회할 거야. 은지한테도 피해가 갈 텐데. 은지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선영은 전화를 끊고 바로 은지 학교에 연락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그날 오후 박춘자 할머니가 선영을 찾아왔어요. 선영아, 소식 들었어. 잘했다. 할머니가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그런데 말이야, 오늘 아침에 정수 영감이 찾아왔더라고. 정수 아버님이요? 응. 무릎 꿇고 빌면서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하더라. 선영은 놀랐어요. 그 완고한 정수가 무릎을 꿇다니.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너한테 가서 빌라고 했지. 그때 정말로 정수가 나타났어요. 며칠 사이에 완전히 늙어 보였죠. 선영아, 아버님, 내가 잘못했다. 정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수혁이 그런 놈인 줄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아들이라고 덮어주려고만 했어. 아버님, 미영이 일 때도 그랬고 사촌일 때도 그랬어. 내가 제대로 처리했어야 했는데. 정수가 선영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용서해다오. 그리고 신고를 취소해달라. 아버님, 일어나세요. 선영이 정수를 일으키려 했지만 정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수혁이가 감옥에 가면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해. 아버님, 하지만 이건 꼭 해야 하는 일이에요. 내가 수혁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게. 치료받게 할 테니까. 정신병원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수혁이는 범죄자예요. 정수가 한참 울었어요. 평생 엄격하게만 살아온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죠. 선영아, 그럼 은지라도 데리고 와라.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은지는 제가 키울 거예요. 너 혼자서 어떻게 키워? 돈도 없으면서. 힘들어도 해낼 거예요. 더 이상 이 집안과는 엮이고 싶지 않아요. 정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일주일 후 수혁이 체포됐어요. 선영의 신고와 함께 과거 피해자들의 추가 증언이 나왔거든요. 미영도 용기를 내서 증언해줬고 사촌 누나도 재수사를 요청했어요. 엄마, 뉴스에 나왔어. 은지가 신문을 보여줬어요. 정말? 작은 기사였지만 상습 성추행범 검거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엄마가 용감해서 다른 사람들도 도움받을 수 있게 됐네요. 은지의 말에 선영은 뿌듯했어요.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한 달 후 선영은 작은 카페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사장님이 선영의 사정을 알고 이해해줬거든요. 엄마, 오늘도 힘내세요. 은지가 학교 가면서 응원해줬어요. 고마워, 우리 딸. 카페 일은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손님들과 대화하고 커피도 배우고 무엇보다 당당하게 살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선영과 은지는 집 앞 작은 공원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후회하지 않아요? 뭘? 그 집을 나온 것, 신고한 것. 선영은 잠시 생각했어요. 후회는 안 해. 하지만 아쉬운 건 있어. 뭐가요? 진작에 용기를 냈어야 했다는 거. 그럼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덜 당했을 텐데. 하지만 엄마도 몰랐잖아요. 그래, 몰랐지. 하지만 이제는 알아. 그리고 절대 숨지 않을 거야. 은지가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 정말 잘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 둘이 함께면 뭐든 할 수 있어. 선영은 은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은지야, 그 손은 날 감쌌지만 결국 나를 갇히게 했어. 이젠 내 손으로 나를 감쌀 거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그날 밤 선영은 작은 고시원 창문으로 별을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그 집 부엌에서 혼자 서 있던 시간들이 유일한 안식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제는 모든 시간이 자신의 것이었어요. 힘들어도 가난해도 자유로웠거든요. 반년 후 선영은 더 큰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은지와 함께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죠. 엄마, 여기 정말 좋아요. 그치? 우리가 직접 꾸민 첫 번째 집이야. 벽에는 은지가 그린 그림들을 걸었고 작은 식탁에는 선영이 키우는 화분을 놓았어요. 엄마, 삼촌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있어. 3년 선고받았거든. 다시는 못 나와요? 나오긴 나올 거야. 하지만 우리랑은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 돼. 그날 저녁 선영은 은지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간단한 김치찌개였지만 둘이 함께 만든 음식은 어떤 것보다 맛있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갑자기 왜? 엄마가 용기 내줘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선영은 눈물이 날 뻔했어요. 딸이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은지야, 엄마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끝까지 힘낼 수 있었어. 그 밤 선영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악몽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편안한 잠이었죠. 새벽이 되어 일어났을 때 선영은 웃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거든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죠. 선영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진짜 시작.